제가 생각했을 때는 하루가 멀다 되게 이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트렌드에 뒤처지면은 거인의 어깨에 올라탈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플랫폼, 뭐 틱톡을 시발점으로 유튜브, 인스타, 지금 나아가서 페이스북에서도 쇼폼 영상이 막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으시려면은 트렌드에 예민해지셔야 되고, 트렌드에 올라타면은 딱 그 파도를 타고 더 빠르게 성장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블로그 강의를 굉장히 늦게 시작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온라인 시장이 붐이었죠. 제가 뭐 되게 잘나서 되게 너무 잘해서 이만큼까지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제가 강의를 그냥 하고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온라인 시장이 커져서 운이 좋게 성장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되게 성공한 사람들한테 성공하신 이유를 물어보면은 그냥 운이 좋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 또한 운이 좋았던 것 뿐이고, 여러분들도 그 운이 여러분들한테 작용을 하려면은 지금 트렌드에 맞춰서 그 운을 타고 쭉 나아가시는 게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지금 과거에 돌아가신다면 그때 유튜브 할 거 이런 고민 되게 이제 그런 후회 많이 하시잖아요. 그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요. 지금 사실 저도 되게 많이 늦게 유튜브를 시작했고, 이전에 이미 똑같은 주제로 혹은 뭐 먼저 시작하신 분들은 쌓여있는 컨텐츠라든지 구독자라든지 혹은 팔로워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조회수가 받쳐집니다. 근데 저는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조회수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은 전략을 구사해야겠죠. 물론 모든 플랫폼들이 꾸준히 하면은 다 돼요. 여러분들도 그건 다 아실 거예요. 그냥 꾸준히만 하면은 어떠한 영역에서든 성공할 수 있고 어떠한 성과를 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사실 그 꾸준히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뭐 되게 존버한다고 하죠. 그런 게 어렵기 때문에 사실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또 하다가 포기하게 되고, 특히나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글을 써야 된다 보니까 하면서 이게 재미없어져요. 그리고 저도 블로그로 시작을 했고 블로그 강사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한테 피드백을 요청을 하고 컨설팅을 요청을 하고 고민을 털어놓으실 때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하시면은, 저는 지금은 단연 오히려 뭐 블로그 같은 뭐 검색 엔진 기반의 그런 플랫폼보다는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를 시작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중에서도 쇼폼 콘텐츠를 더 중점적으로 만들어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고민이 생기실 거예요. 난 대체 뭘 해야 하지? 어떤 주제를 해야 하지? 처음에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주제가 명확하고 내가 이 길로 가겠다라는 뭐 카테고리가 명확하신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다 따지고 막 생각하다 보면은 못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할 바에는 당연히 그게 정답이죠.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있는, 내가 운동 뭐 유튜버나 혹은 내가 운동 관련된 뭐 인스타를 하고 싶어. 그럼 그거 타겟으로 잡으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겠어요? 일단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주제를 어떤 걸 찾아갈지,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 안에서 교집합을 찾고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간다 하면은 그 시장성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시장성이 레드오션인가 블루오션인가? 저는 절대적으로 블루오션은 뛰어들지 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 시장이 작기 때문에. 시장이 크면은 레드오션이지만 그만큼 누구나 다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어 있어요. 왜? 잠재 고객이 또 많이 있고 그만큼 내가 비슷한 상품을 팔아도 내 제품을 사줄 고객들이 넘쳐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블루오션 시장은 되게 자그마한 파이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뭐 물론 대박일 수 있겠지만 그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 차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저거 따지지 말고 내가 주제가 없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혹은 내가 잘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고 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내가 잘하는 거하고 좋아하는 것의 교집합 중에 돈이 되는 시장, 돈이 되는 카테고리라고 하면은 덜 할 나위 없겠죠. 뭐 그런 카테고리라고 하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육아, 패션, 뭐 인테리어, 소품, 운동, 뭐 재테크. 여기는 그냥 세월이 흐르나 과거로 돌아가나 다 잘 되는 분야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만 벗어나지 않으시면 됩니다. 내가 주제가 없어서 난 뭐부터 해야 되지? 그냥 그러면은
그냥 연습한다 생각하고 내가 테스트한다 생각하고 일상적인 것부터 해보세요. 아, 내가 카페를 가는 걸 좋아한다. 아, 내가 카페를 갔는데 난 빵집 순례 같은 걸 한번 뭐 쇼폼으로 담아보고 싶어. 그러면은 내가 맛집을 소개하는 내 스스로가 3인칭 시점으로 맛집을 소개하는 뭐 그런 쇼폼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늘 강의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저도 쇼폼을 연구를 하고 있었지만 썬가이드님만큼 연구를 한 적도 없고 저도 유튜브를 하기 전에 썬가이드님한테 코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한테 쇼폼으로 가세요. 이게 무조건 대박입니다. 조회수가 2배 이상 혹은 10배 이상 나오기 때문에 쇼폼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한번 초청을 하고 싶었는데 또 시간이 맞으셔가지고 오늘 강의를 이렇게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되게 얻어가시는 거 많으실 것 같고 저 또한 얻어가는 게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이제 9시 7분인데 그 너덜트라는 유튜버들 아시나요? 너덜트? 너덜트 아세요? 너덜트? 너덜트 아시죠? 그분들이 영상 몇 개 안 되는 걸로 100만 맞아요. 100만 구독자를 아마 달성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보다 먼저 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쇼박스예요. 쇼박스보다도 지금 너덜트 분들이 더 반응이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영상을 보면은 내가 쇼츠가 아니더라도 영상이 5분 이상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들이 보는 시청 시간이 줄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생각하는 게 내가 강의 영상 혹은 내가 뭔가 도움되는 영상을 만들 때도 10분 혹은 한 8분 내로 만들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썬가이드님을 모시겠습니다. 뭐 늦게 오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지나간 거고 또 일찍 오신 분들 신경 써야 되기 때문에 제가 썬가이드님 모셔볼게요. 썬가이드님 계시나요? 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가 안 켜져 있습니다. 네, 카메라 켰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160분 정도 신청하셨는데 못 오시는 분들 일단 제외하고요. 네, 제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제가 준비한 거 잘 알려드리고 인사이트 드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 쇼핑을 잘 시작할 수 있고 이 쇼핑이 왜 지금 이렇게 트렌드인가 그리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제가 그 부분으로는 좀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호스트 주시면 제가 네, 제가 지금 포스트 드릴게요. 네, 하면은 PPT 키면서 제가 인사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거요. 네, 저한테 호스트가 왔고요. 네,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이제 PPT 화면 띄워냈거든요. 네, 이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스티브님이 이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저도 스티브님 단톡방에서 제가 또 강의를 할 수 있게 해서 너무 좋고요. 또 스티브님이 이제 관심 있는 분들이 모였을 거예요. 스티브님의 어떤 강의라든가 말이라든가 스티브님의 어떤 인사이트 아니면 스티브님의 어떤 분위기, 매력. 근데 저도 그러한 비슷한 관심사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들려드릴 말씀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이제 바로 시간이 돼서 시작하자면은 쇼품으로 SNS 팔로워 10배 빨리 모아서 수익 내는 방법 이게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을 1시간 동안 천천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활동했었던 거는 이제 유튜브, 인스타그램, 뭐 틱톡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요. 원래는 유튜브 코치 시작하는 걸 하다가 이제 쇼폼의 어떤 비전을 알고 이제 쇼폼러로 이제 쇼폼 비즈니스 가이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저에 대한 거고요. 제가 조금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냐면요. 제가 3년 동안 SNS 플랫폼을 거의 다 해봤어요. 유튜브, 인스타, 틱톡, 블로그, 카페, 카카오 채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진짜 웬만한 성과는 만들었거든요. 뭐 구독자 1000명을 넘거나 뭐 이웃이 500이 넘거나 어느 정도 전체적인 이 하나의 플랫폼이 아니라 전 영역의 SNS 플랫폼에 대해서 연결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들어가 봤고 그 어떤 생태계를 좀 잘 알고 있다.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들고요. 제가 또 이제 교보생명, 뭐 아프리카 TV 이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강의를 한 1000여 명 정도 수강생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수강생분들을 만나고 강의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좀 쌓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쇼폼이 왜 빠르게 돈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쇼폼은 아까 스티브님이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블루오션이 아니라 레드오션 안에 있는 블루오션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더 큰 기회를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순수익 유튜버 성가이드가 쇼폼러가 된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이제 쇼폼의 비전 그리고 쇼폼을 어떻게 팔로워를 늘리고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실제로 제가 이렇게 코칭을 하고 강의를 하면서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자책을 쓴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두 가지 전략을 뽑아서 오늘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쇼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가장 많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 궁금한 부분을 제가 조금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가 좀 이렇게 되고 싶은데요. 지도 보이시죠? 지도 보이시면은 저는 어떤 기능적인 거나 아니면 방법적으로는 이미 이렇게 온라인을 찾아보면 다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보물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보물에 이제 쇼츠랑 틱톡랑 릴스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까지 가는 방법을 알아야 내가 저기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할 거는 이 쇼폼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떻게 발전하고 어떻게 될지를 제가 보여드리면은 해봐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고 그것을 꾸준히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선 가이드가 되어서 이 쇼폼의 지도, 쇼폼의 어떤 숲, 쇼폼의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큰 그림을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그림을 그려드리면은 실제로 내가 하고 싶다라는 분들이 이 보물까지, 이 쇼폼까지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저의 전체적인 이 강의의 내용은 이런 방식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저의 얘기를 통해서 왜 쇼폼이 중요한지, 그 다음에 제가 왜 쇼폼이 하게 됐는지를 들어보면은 이게 왜 중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원래 프리랜서 강사였습니다. 가난한 프리랜서 강사였는데 그때 제일 많이 고민했었던 게 나를 어떻게 좀 알리고 나를 어떻게 좀 홍보할까 이런 부분이 제일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 3년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었던 게 그때 유명했던 게 이 유튜브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나를 알리고 내 컨텐츠를 알리면 나한테 강의를 수강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유튜브를 도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도전이 잘 안 됐었죠. 그러면서 제 주변을 살펴봤는데 저처럼 고민하는 분들이 많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게 그러면은 나같이 고민하고 이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도 하고 유튜브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내가 좀 도움을 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유튜브 시작해서 수익하는 방법 이 채널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선가이드가 있기에 어떤 초기 시장, 초기의 어떤 스타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줬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한 1년 반 정도, 2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도 뭐 1000명도 넘어가고 조금 더 활동이 좀 잘 어느 정도 기본을 좀 넘어섰던 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브 온라인 강의도 있고 오프라인 강의, 1대1 코칭, 강의, 수익, 뭐 전자책 판매, 또 커머스 연결하면서 계속 잘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뭐 같이 하는 나도 유튜버다 아니면 탈인 클래스 또 인클래스 하는 이런 유튜브 수업 다양한 수업을 했었는데요.
제가 1000명의 유튜브 시작을 좀 도와줬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제가 정말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이 유튜브를 제가 시작하는 법을 알려드려서 시작을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유튜브를 시작하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저는 유튜브를 시작하고 포기하지 않아서 어느 정도 성과를 만들었는데 대부분이 시작은 했는데 중간에 너무 포기하는 분들이 많았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 강의를 하고 알려주면서도 저한테 가장 큰 고민이고 이걸 어떻게 풀까 걱정했었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만약에 1000명이 유튜브를 시작하면은 몇 명 정도가 유튜브를 지속하고 수익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하시나요? 채팅으로 한번 쳐보시겠어요? 채팅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몇 명 정도가 성공할 수 있겠다 이런 거 한번 쭉 쳐봐 주세요. 뭐 10명, 5명, 명숙님 5명, 30% 주시네요. 쭉 생각나는 걸 한번 적어봐 주세요. 5명, 20명, 20명 있으시네요.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워놓을까요? 잠시만요. 소리가 잘 안 들리시나요? 마이크 소리가? 50명, 20명 정도?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요. 제가 봤었던 거는 1%입니다. 맞아요. 1%. 이게 한 1000명 정도가 하면은 8명에서 10명 정도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수익화까지 어느 정도 나 유튜브다 할 수 있을 정도까지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알려주셨던 분 중에 구독자 0명에서 37명이 된 분도 있으세요. 그러면 이분은 진짜 이전에 어떤 수학 강사하셨는데 인생이 뭔가 확 달라지는 경험도 했었죠. 그리고 제가 아시는 기업 사장님한테 이 기업 채널 유튜브를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채널도 구독자 500명에서 34만 명이 됐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고민을 했었을 때 왜 그러면은 못할까? 왜 어려워할까? 왜 지속하지 못할까? 포기할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 예시가 딱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이 야구 선수 류현진이 140km의 공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공을 던질 수 있는 방법을 저에게나 일반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일반 분들이 과연 140km의 공을 던질 수 있을까요? 못 던지죠. 그 류현진이 어떤 체력이라던가 아니면 기술이라던가 그 노하우가 쌓여야 그만한 속도에 그만한 어떤 성과의 그런 공을 던질 수 있는 투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유튜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제가 이 신한 두드리 크리에이터 교육이라고 해서 한 30명, 40명을 선발해서 유튜브를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들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 강사진이 정말 빵빵했었어요. 뭐 유튜브 랩, 뭐 진용진, 호기심 진짜 딱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뭐 50만, 100만 유튜버가 나와가지고 자신의 어떤 노하우 이렇게 하면 유튜브 잘할 수 있어요. 성공할 수 있어요. 라고 강의를 해주고 알려줬던 거죠. 근데 이 강의에 들었던 30명, 40명의 동기분들이 지금까지 유튜브를 하는 사람을 제가 살펴봤었거든요. 근데 많아봤자 한두 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잘하는 사람 유튜버가 알려준다고 하도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유는 이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요. 유튜브를 하려면 어떤 걸 능력이 있어야 되냐면요. 채널 기획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상 촬영할 수 있어야 되죠. 또 편집도 해야 되고 썸네일도 만들어야죠. 또 카피라이팅 글쓰기, 브랜딩, 마케팅, 퍼스널 브랜딩, 장비, 스피치, 연기, 콘텐츠 글쓰기 이것을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13가지 중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공통적인 부분을 복합적으로 잘해야 구독자 1000명을 넘기고 진짜 내가 원하는 유튜버의 삶이 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이 능숙해지려면은 1년 정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플랫폼, 뭐 다른 영상을 만들어 봤거나 이미 컨텐츠를 만들었던 사람은 조금 더 빨리 적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과정을 조금 더 빠른 속도로 할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능력이 없는 아예 초보, 잘 모르는 사람이 이제 하려고 하면은
이 능력이 쌓이기까지 시간과 능력을 개발하는 게 필요한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한 개의 영상을 제작하는데 10시간 이상의 투자가 들어갑니다. 뭐 촬영도 해야 되고 편집도 해야 되고 또 고민도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영상을 올렸는데 조회수가 10이고 구독자가 1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만큼 노력했는데 결과가 이거밖에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대부분이 포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리고 유튜브라는 장벽이 정말 높은 장벽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은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진짜 답이 없을까? 이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라든가 상품, 서비스를 사람들한테 알려서 또 이제 크리에이터로 수익을 만들고 진짜 성공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단순히 유튜브 시작이 아니라 진짜 성공을 도와주고 싶었던 거죠. 유튜브 시작을 도와주는 성가이드가 아니라 어떤 시작을 해서 실제로 수익화까지 만들어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방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씀드릴 숏폼입니다. 제가 한 1년 전쯤에 이 숏폼이 이제 앞으로 떠오르겠다라는 어떤 직관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는 숏폼 전자책도 없었고요. 강의도 없었고요. 책도 없었어요. 있어봤자 하나에서 두 개가 끝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그 자료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한번 채널을 만들어 봅니다. 그리고 제가 그때 당시에 1년 전 당시에 채널을 하나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유튜브 채널을 하나 만들었는데 영상을 하나 올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조회수가 한 100이었거든요. 이 영상 하나가.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숏폼의 형태로 만들어서 틱톡에 올렸어요. 근데 이 영상은 46만 회가 되고 좋아요도 2,400개가 되고 공유도 810개, 댓글도 160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영상인데 유튜브에서는 조회수 1000, 뭐 100 이거밖에 안 되는데 그것을 숏폼에 올리니까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도 지금은 제 채널이었거든요. 그때 만들었던. 원래는 구독자가 1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올라서 2,400명이긴 한데 100명이었던 그 쇼츠, 유튜브 채널이 틱톡에 제가 똑같은 영상을 똑같이 올렸는데 그거는 팔로워가 5,000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떤 플랫폼에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엄청나게 다른 결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럼 하나 더 해보자. 하나 더 실험해보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아기 강아지 채널을 제가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찍은 것도 아니고요. 인터넷에 있는 아기 강아지 영상을 제가 이렇게 재편집하고 다운받아가지고 올렸던 거예요. 근데 이게 2주일 만에 10만 조회수가 되고 팔로워가 1,000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올리니까 그냥 막 조회수도 오르고 팔로워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 생각했던 거는 아기 강아지로 이 팔로워를 모아가지고 이 강아지 물품이랑 연결해가지고 이 비즈니스를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건데 이것도 이런 콘텐츠 반응이라든가 팔로워가 그 유튜브에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어떤 결과물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전에 인스타그램을 운영했던 계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내가 틱톡도 해보고 쇼츠도 해봤으니까 릴스 한번 이제 영상 올려보자, 실험을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갖고 있었던 채널에 글 인스타그램이었거든요. 릴스 영상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틀 만에 조회수가 15만 회가 나오는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내가 생각했던 거에 이상의 어떤 결과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내가 이걸 본격적으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쇼츠도 하나 더 만들어 왔어요. 근데 이거는 유튜브가 수익이 나려면은 구독자 1,000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유튜브 광고 수익이 나는데 구독자 0명에서 제가 어떤 제품에 있는 영상을 다운받아가지고 그 영상을 쇼츠로 올린 다음에 링크에다가 쿠팡 파트너스를 연결시킨 거예요. 그랬더니 구독자 1,000명도 안 됐는데 제가 이 채널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로 30만 원을 벌었던 거예요. 그 당시. 그래서 유튜브 되려면 당연히 구독자 1,000명 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쇼츠로 새로운 것을 연결해서 했더니 바로 수익이 나는구나.
이런 경험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나만 낸 거 아닐까? 그러니까 나는 어느 정도 유튜브도 해본 경험도 있고 강의도 했기 때문에 능력이 있어서 내가 좀 잘한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에게 추천해주고 알려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도 될까? 이 생각을 해봤던 거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 중에 진심약사라는 분이 있었는데 유튜브 구독자가 200명 정도고 채널도 한 영상의 채널에 25개 정도 있었어요. 근데 조회수도 잘 안 나오고 구독자가 잘 안 나오는 상태였죠. 근데 틱톡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 틱톡의 어떤 쇼폼 영상을 진심 역사님의 어떤 의학, 그 약에 대한 걸로 건강에 대한 걸 하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팔로우 10,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푸디 와우라는 분도 제가 아시는 분이었는데 이 음식 관련 유튜브 영상을 했었어요. 근데 사실 영상을 많이 올렸는데 올린 만큼의 어떤 조회수가 잘 안 나왔었어요. 한 100에서 200대. 근데 틱톡을 하면서 팔로워가 8,000명이 되었고 지금은 몇십만의 어떤 조회수가 나오고 계속 틱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제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김영국 강사님고 책도 있으신데 유튜브를 열심히 또 하셨는데 또 결과가 안 나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 쇼폼 틱톡을 권해주셨고 지금은 팔로워 5,000명이 되셨고 영상도 진짜 꾸준히 잘 만들어 주시고 공유가 막 1,000개, 2,000개 댓글도 몇 개씩 달리는 영상이 많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책도 홍보하게 되고 본인의 이제 브랜딩을 잘 해 나가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저는 쇼폼이라고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생각하면은 대부분 뭐 춤이랑 노래, 뭐 재밌는 거 이런 거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제가 안에 들어가서 본 결과 그 다음에 해외 사례를 제가 찾아봤는데 아닙니다. 춤, 노래가 쇼폼이 다가 아니라요. 이분은 변호사, 네 이렇게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이분은 기자, 또 이분은 의사. 그러니까 내가 어떤 엔터테이너적인 요소가 아니라도 모든 것들이 주제가 됩니다. 장난감, 뭐 그림, 노래, 뭐 무슨 뭐 음식, 요리 모든 것들이 이제 쇼폼화 되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줄 수 있게 된 것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유튜브는 어렵지만 쇼폼은 초보자도 구독자 0명에서 10만 조회수를 만들 수 있고 1,000명의 팔로워를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제가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면서도 이 결과치를 봤던 거죠. 왜? 쇼폼은 구독자 기반 알고리즘이 아니고 관심사 콘텐츠 기반 알고리즘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는 내가 구독자가 있지 않으면은 내가 이 영상을 정말 잘 만들어도 노출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독자한테 먼저 가고 구독자에게 보내지는 시스템이거든요. 하지만 이 쇼폼은 이 내가 만약에 이 컨텐츠를 구독자 0명이지만 잘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게 몇백만 조회수가 되고 팔로워도 이 영상 하나로 몇천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이따가 제 사례로 말씀드릴 텐데 저는 이게 쇼폼이 중요한 이유고 지금 트렌드인 이유고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엄청난 이유기도 하면서 기회라고 생각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또 다음을 말씀드리면 시간 투자 대비 효율성 10배입니다. 사실 유튜브 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 게 장난 아닙니다. 7시간, 8시간 걸리는데 하나 걸리거든요. 하지만 이 쇼폼은 이 하나 만드는 유튜브 영상 하나 만드는 시간이면 10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하나 제작하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더 빨리 만들면 5분, 10분에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은 10배인데 성과도 10배 이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플랫폼이나 아니면 이런 SNS, 뭐 인스타그램 제일 포기하고 못하는 이유가 내가 콘텐츠를 올렸는데 반응이 안 와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숏폼은 빠른 성과와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렇게 숏폼 안에 좀 어려워라고 하셨던 분들도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영상 올려보세요라고 해서 갑자기 내가 올린 영상이 막 좋아요가 1,000개가 찍히고 뭐 조회수가 막 몇만이 찍히면은 본인이 그냥 너무 재미있어서 스스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가능성과 재미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 전문가, 1인 기업, 크리에이터, 적은 시간으로 혼자서 이 팔로워를 모으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단순히 여기서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라 내가 상품을 판매하고 또 코칭을 하고 또 이걸 광고를 연결시키고 이 부분이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텐데 그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순수익 유튜버 선가이드가 쇼폼러가 된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은 쇼폼은 시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강생분들이 정말로 이 성장과 수익화가 가능하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 쇼폼은 블루오션이고 단순히 유행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트렌드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쇼폼러가 되어서 이런 쇼폼러를 하시려는 분들에게 이 쇼폼을 시작하고 성공을 돕자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유튜버 선가이드가 아니라 쇼폼러 선가이드가 되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의 얘기를 들려드렸고 이제는 왜 이게 어떤 비전이 있고 어떠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 그림을 그려드릴게요. 그래서 이게 앱 스토어 그다음에 저희 어플 있잖아요. 그거 다운로드 받은 순위거든요. 근데 2001년도에 틱톡 1위입니다. 2002년도 틱톡이 거의 1위를 차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반중간중에 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나라니까. 근데 사실 해외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은 틱톡을 정말 많이 씁니다. 근데 한국은 이제 그런 반중 감정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 기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게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해버리면은 그게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이거는 정말 제가 계속 생각했었던 건데 10대들이 모든 그 변화와 그 가장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그런 플랫폼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 4년 전, 5년 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이 그거 뭐 애들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 뭐 재밌는 영상 올리는 거 아니야? 막 어른들이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0대들만 막 그런 걸 막 빨리 막 해보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나요? 40대, 50대, 60대까지 다 이제 유튜브도 하고 인스타그램도 하잖아요. 근데 이 쇼폼이 그렇습니다. 이 틱톡 생태계에 들어가면요. 10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근데 이 10대들이 정말 많아지면서 이제 20대, 30대, 40대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이 쇼폼 콘텐츠를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연령대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저는 이 틱톡 쇼츠 릴스가 높은 연령대의 사람들이 오면서 점점 더 크게 성장하고 유튜브와 인스타를 뛰어넘을 수 있을 정도의 크기 그리고 그 정도가 될 수 있겠다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또 왜 그러냐면요. 중국에 더후인이라는 틱톡이 있어요. 그러니까 틱톡을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틱톡에는 중국 사람들이 안 합니다. 틱톡 영상을 보면요. 중국 사람들이 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따로 더우인이라는 틱톡이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틱톡은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더우인은요. 이분이 샤오미 사장이에요. 근데 그 중국 틱톡에 있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신제품을 홍보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홍보할 때 우리 이거 샤오미 핸드폰이고요. 뭐 이거 샤오미 시계예요. 했는데 5천만 명이 이 라이브에 동시 접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1시간 동안 라이브를 했는데요. 매출이 365억의 매출이 났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라이브를 보고 그 라이브에서 라이브 쇼핑을 했던 거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이게 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중국 틱톡의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널이 있으면은 내 채널에 이렇게 영상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신기한 게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이 채널 영상에 물건을 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장난감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은 이 장난감 영상을 내가 여기 클릭하면은 그 상품 페이지로 바로 연결되고 이거를 구매하면은 나한테 수익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에이터가 영상을 만들고 스토어도 있고 이 하나의 어떤 모든 비즈니스 플랫폼이 다 있다는 거죠. 중국은 이게 이미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분은 제가 중국 사람을 봤는데 머리를 묶어주는 영상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아이들한테. 근데 스토어를 들어가 보니까 그 묶었던 머리핀을 판매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상을 만드는 크리에이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셀러까지 같이 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셀러까지 하는 거. 그럼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채팅에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틱톡, 스튜어, 쿠팡 이게 다 연결된 겁니다. 중국은 이미 이걸 현실화해서 어, 이걸 비즈니스로 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아직 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매출도 이 틱톡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18년부터 21년 동안 매출이 올라갔는데요. 이런 뉴스가 최근에 나왔는데요. 5월 5일 일자인데 이제 틱톡 광고 매출이 24년에는 유튜브를 따라잡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가 제일 많이 수익이 얻는 게 광고 수익. 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도 결국에는 광고로 수익을 제일 많이 벌고 있잖아요. 근데 이 틱톡이 그 광고 수익을 이제 따라가고 있다고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 인스타그램도 릴스를 전 세계에 이제 본격화한다고 이제 발표까지 했습니다. 틱톡이 엄청나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다 틱톡을 보니까 이제 인스타를 하던 사람들이 다 틱톡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해외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러면은 우리 망하겠다 하니까 릴스를 만든 거고요. 유튜브도 위기를 느낀 겁니다. 이 엄청난 그 유튜브도. 그래서 우리도 쇼츠 만들겠다. 그리고 쇼츠에 1억 달러의 그런 펀드를 만들어서 이 쇼츠를 만드는 사람에게 수익을 분배하겠다라고 발표를 하고 제가 그 한 달에 한 번 그 유튜브 직원분이랑 미팅을 하거든요. 제가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 어떤 선정이 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새로운 기능을 만들면은 이렇게 저희한테 먼저 소개를 해줘요. 한 5명, 6명 그룹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유튜브도 지금 쇼츠를 주목하고 있고 계속 그걸 개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쇼츠를 더 키울 생각이다. 이런 말도 해주셨고요. 그래서 유튜브도 긴 영상이 아니라 이제 짧은 영상으로 넘어가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라이브 커머스인데요. 뭐 네이버 라이브 커머스 이제 더 커진다, 엄청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틱톡도 이 틱톡 내에 라이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가 활성화가 돼가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 쇼핑이 연결되지 않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 틱톡이 쇼피파이라는 세계적인 글로벌 어떤 한국의 네이버 스토어 같은 곳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결합을 해서 이제 라이브를 하면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틱톡에서 팔로워를 모아서 라이브를 하면은 거기서 이제 물건을 파는 게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변곡점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게 되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 안으로 들어올 텐데 아직까지 이게 안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해두시면 전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쇼핑과 라이브 커머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건 그 틱톡의 발표, 이 컨퍼런스에서 나왔던 내용인데 이 영상을 이 사진을 보시면은 내가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 클릭을 하면은 이 옷에 대한 구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옷에 대한 종류도 나오고요. 이 영상을 보다가 내가 진짜 스토어를 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능적으로 이미 구현돼 있고 앞으로 이것을 계속 한다는 발표를 제가 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기회와 돈이 생긴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는 옛날에는 신문을 누구나 봤잖아요. 그래서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한겨레 뭐 이런 신문들에 나오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정보를 얻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하나의 지문 광고비가 몇 천만 원, 뭐 엄청난 광고비를 받았었죠.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신문을 점점 안 보고 TV를 보게 됐죠. 그러니까 TV를 보니까 사람들의 TV 광고 뭐 시청률 50%까지 나왔었잖아요. 유명한 프로그램은. 그럼 여기에 TV 광고가 붙으면은 몇 억, 몇십억의 어떤 광고비를 받았었죠. 하나당. 근데 이제 사람들이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이 생기면서 스마트폰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됐죠.
스마트폰에서 지금 TV를 안 보고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많이 보시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TV보다 유튜브를 더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이제 유튜브 안에 광고를 쏘는 겁니다. 엄청난 수의 어떤 돈의 광고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리고 이 다음이 저는 이제 쇼폼 콘텐츠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 1시간짜리 뭐 30분짜리 영상 뜨면 보시나요? 안 보실걸요? 그리고 뭐 5분짜리 영상 보다가 넘기시고 또 조금 보다가 넘기시고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영상을 보는 시간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을 생각해 주시고 그 다음에 유튜브라는 게 긴 영상을 만들기가 힘들었는데 짧은 영상이다 보니까 누구나 좀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쇼폼 크리에이터가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쇼폼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고 크리에이터가 된다면은 이 광고비, 이 신문이나 이 TV나 아니면은 이 유튜브에 있었던 어떤 그 돈을 나의 어떤 영향력을 갖고 와서 내가 광고를 만들 수 있고 내가 수익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지금의 유튜버들을 생각해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유튜브가 없었더라면은. 근데 유튜브를 통해서 크리에이터가 되고 이것을 만들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는 이런 쇼폼 크리에이터들도 점점 많아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가요. 이 플랫폼들이 천문학적으로 돈을 뿌리고 있습니다. 어디에? 쇼폼 콘텐츠. 유튜브는 쇼츠 펀드를 통해서 크리에이터에게 돈을 나눠준다고 하고요. 메타도 이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에게 독려를 하기 위해서 이 최대 4,170만 원의 보너스를 지급하기도 한다고 기사가 났고요. 틱톡도 이 크리에이터에게 수익을 나눠준다고 뉴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이 크리에이터를 빨리 키워가지고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 플랫폼으로 오게끔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 개의 플랫폼이 경쟁을 치고받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 돈이 풀리면은 그 돈은 누구에게 간다? 크리에이터 간다. 이 말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저의 성과를 말씀드릴 텐데요. 틱톡이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독자 0명으로 처음 다시 시작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새로운 채널을 기획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구독자 0명에서 한 개의 영상을 올렸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컨텐츠 하나가 100만 조회수가 될 수가 있다. 65만 조회수가 나왔습니다. 하나로. 그리고 이 하나의 영상으로 구독자가 없었는데도 수익이 36만 원이 생겼어요. 하나의 영상으로 36만 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인출해서 통장으로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영상 하나만 잘 만들어도 36만 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유튜브를 생각하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만에 팔로워가 0명이었는데요. 1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일에는요. 팔로워가 4,800명까지 됐고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면서 2주일 만에 수익이 200만 원이 됐습니다. 이만큼 틱톡이 크리에이터의 어떤 성과, 크리에이터를 키우기 위해서 계속 주고 있는 겁니다. 좋은 컨텐츠 만들어. 그 다음에 열심히 해. 그리고 이렇게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요. 이 틱톡에는 이 리워드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만든 영상의 좋아요 수에 따라서 돈을 받는 시스템이 있는 거고 이거를 제가 하면서 그 수익을 얻었었던 겁니다. 그리고 제가 2년이 돼서 틱톡 본사 직원을 만나서 한 2시간 동안 얘기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계속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할 생각이고 이 크리에이터에게 이런 어떤 리워드를 주면서 앞으로 한국 시장을 더 키워나갈 거다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쇼폼에도 기회가 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돈 푼 거를 제가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쇼츠를 한번 만들어 보고 했습니다. 그때 지구방위대라고 해서 인기 있는 챌린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내가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면 잘 나오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하나를 올렸는데요. 영상 조회수가 397만 회가 나왔습니다. 하나의 영상을. 그리고 이 하나의 영상으로 구독자가 2,200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은 1분짜리 영상이고요.
이 영상을 제가 제작하는 만들었던 시간은 30분, 20분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결과치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이런 영상을 올렸고 900만 회의 총 조회수를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쇼츠 펀드를 받는다고 한다면은 80만 원에서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 쇼츠 펀드가 이게 한국에 정립이 안 됐거든요. 제가 담당자한테 물어봤거든요. 쇼츠 펀드의 자격이 뭐냐, 그다음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 유튜브 내부에서도 이 쇼츠가 시작하는 단계니까 변동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뭐랄까 정확하지 않다. 그래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펀드의 어떤 수익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 말을 못 해드리지만 앞으로 계속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어, 말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끝나면은 그냥 영상을 올렸다라고 끝났을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아까 390만 영상 있다고 했잖아요. 그 고정 댓글에다가 제가 만든 전자책 링크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링크를 타고 사람들이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온 사람이 제 전자책을 구매했을 때 저에게는 또 수익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제가 고안을 하면서 이렇게 수익화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마 유튜브 많이 보시는 분은 막 그 설문을 하거나 아니면 뭐 커뮤니티 글을 떴었던 분이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보셨을 테거든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저한테 제안 메일이 오더라고요. 뉴스픽 이렇게 뭐 컨텐츠 한번 해보시라고 살펴봤더니 그 쇼폼을 올리는 사람이 쇼폼을 모은 다음에 커뮤니티에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커뮤니티 글을 링크를 클릭하고 들어가면은 클릭 한 번당 1원, 2원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쇼폼으로 쇼츠로 사람을 모아서 커뮤니티 글을 올려가지고 링크를 연결하는데 수익금이 이만큼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빨리 모은 다음에 클릭하게 만들면은 이 뉴스픽에서 그만큼 수익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형태의 쇼폼으로 수익을 하는 방법이 유행하고 있다. 이 점도 조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쇼폼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딱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유튜브 인플루엔서 성공한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하나의 공통점이 있었거든요. 그거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채팅으로 한번 남겨주실래요? 제가 생각했는데 모든 사람이 다 이거 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좋아하는 유튜버들, 인플루언서들도 이 공통점 한 가지에 해당돼요. 혹시 뭐라고 생각하세요? 실행력, 채팅 한번 쳐주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 끈기, 카피, 꾸준한 피드, 잘하는 일, 흥미, 재가공, 재미, 맞습니다. 자기만의 특색, 바로 실행, 꾸준 뭐 이런 내용도 있으시네요. 브랜딩 콘텐츠, 맞습니다. 실천. 맞아요. 지금 이렇게 올려주신 부분은 다 맞는데 어떤 부분은 그게 없고 어떤 분은 그게 있고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무조건 다 똑같았어요. 이거 없이 성공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게 뭐였냐면요. 이거예요. 사람들에게 먼저 무료로 가치 있는 걸 주고 신뢰를 쌓고 사람을 모았다는 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튜버 중에 유튜브 영상을 유료로 올린 사람 있나요? 한 명도 없어요. 유튜버가 내가 먼저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무료로 올렸어요. 그리고 인플루엔서도 인스타 인플루엔서도 내가 돈을 받고 사진을 올렸나요? 아니죠. 내가 무료로 사진을 올렸고 사람들에게 가치를 줬고 그거를 신뢰를 쌓았던 거죠. 단 한 명도 여기에 벗어난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단순히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한번 봐보세요. 카카오톡, 뭐 걸그룹, 임영웅, 유튜브, 틱톡, 배민, 신사임당, 네이버 이분들이 돈 받고 저희가 보고 있나요? 아니죠. 먼저 그냥 서비스를 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좋게 만들고 재미있게 하고 도움이 되게 먼저 줬단 말이죠. 그랬더니 고마워요 하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주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모이면은 거기에 가치가 생기고요. 거기에 기회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 쇼폼 플랫폼과 쇼폼 콘텐츠는 이것을 만드는 1인에게 최적화됐다는 점이에요. 저희가 네이버를 만들 수 없잖아요. 저희가 카카오를 만들고 회사를 차릴 수 없잖아요. 저희가 뭐 임영웅처럼 막 엄청 재능이 있거나 또 어떤 뭐 스타트업을 세울 수 없잖아요. 하지만 쇼폼은 내 스스로 혼자서 핸드폰 하나랑 기획만 있으면은 촬영을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몇십만, 몇백만한테 이 영상이 퍼지고 그 영상의 주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 플랫폼으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그 플랫폼 안에 내 상품을 판매할 수도 있고요. 광고를 붙일 수도 있고요. 거기에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 쇼폼 플랫폼을 이것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게 엄청난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 쇼폼으로 팔로워를 늘리고 비즈니스까지 연결할 수 있는데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내가 이걸 도와주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 카이스트 진로 삼촌은 제가 아시는 작가님이셨는데 원래 그 기업의 강의를 하셨었어요. 기업 강의를. 근데 이제는 기업 강의가 아니라 B2C, 이 고객들과 만나면서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널을 쇼폼 채널을 제가 좀 추천을 해드렸죠. 그랬더니 이 한 개의 영상으로 70만 조회수가 돼서 계속 올리는 영상마다 조회수가 많이 나오면서 이 팔로워를 모을 수 있고 이 작가님이 이제 책을 출간하는데 그 책을 출간하는 거에 대한 도움이 되고 본인이 이제 브랜딩이 된 거죠. 그리고 이모의 찬찬찬님은 이제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셨는데 구독자가 한 100명, 200명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엄청 꾸준히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쇼츠 채널을 쇼츠 영상을 올려라 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 영상들이 터지면서 20만, 15만이 나오면서 구독자가 2,000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틱톡도 한번 해보시라고 했는데 틱톡도 반응이 좋게 되고요. 또 제가 아는 동생은 여러 가지 채널을 한번 도전을 해봤어요. 한번 해봐라 했는데 이 아래 채널을 한번 해봤는데 이 타자 치는 영상이에요. 근데 이 영상을 만드는 한 30분 정도 걸렸대요. 그러니까 30분 막 빠르게 타자 치는 그런 영상인 거예요. 근데 이 영상 6개로 40만 원의 수익을 바로 얻어가지고 통장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분들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다양한 사례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조금 안 남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빨리 할게요. 쇼폼이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블루오션인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쇼폼은 빠르게 팔로워를 모으고 수익화와 비즈니스까지 할 수 있는 블루오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은 제가 이제 쇼폼 추월차선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10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러면은 빠르게 포인트만 딱딱딱 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2가지를 골랐는데요. 쇼폼 알고리즘 분석하기, 그 다음에 찐팬 만드는 것, 이 2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틱톡이 말한 알고리즘이 있어요. 알고리즘 뭐냐면요, 이렇게 하면은 영상이 잘 노출되고 조회수가 높아요.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요, 황금 3초. 첫 영상에서 사람을 계속 영상을 보게 만들어라. 이 점을 말했고요. 또 하나는 반전 매력, 의외성을 줘서 상황을 다시 보게 만들어라. 그 다음에 일치한 설정, 그러니까 브랜드의 컨셉을 맞추는 거죠. 뭐 낚시면 낚시, 농구면 농구, 축구면 축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평균 시청 시간, 사람들이 많이 볼수록 추천이 많아진다. 그리고 좋아요의 비율, 시청한 사람들의 비율에 따라서 영상이 평가되고 추천됩니다. 그리고 팔로워의 비율, 해당 영상을 보고 프로필에 들어가서 팔로워 비율을 통해서 이 영상의 점수가 매겨지고
조회수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는 기능적인 부분이고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SNS 롯데월드 이론인데요. 내가 그 채널에 들어가서 그 있는 영상들 다 보게끔 만드는 거예요. 저희가 롯데월드 가면은 이기구도 타보고 뭐 아이스크림도 먹어보고 뭐 사진도 찍고 뭐 물건도 사고 재밌게 놀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쇼폼 채널도 영상을 그렇게 만들어서 다 보게끔 만들고 댓글도 쓰게 만들고 공유도 하게 만들고 거기서 내가 나랑 소통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럼 그 데이터 기록 하나가 다 기록되거든요. 그 평가가 이 채널을 키워주고 이 채널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쇼퍼뿐만 아니라 뭐 유튜브, 인스타, 블로그도 전 같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어, 해보시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내 어떤 플랫폼이 놀이동산처럼 재밌냐? 놀이동산처럼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느냐? 이 점을 생각해보고 만드시라는 점이죠. 그리고 다음 전략은 찐팬을 만드는 1원칙 나를 팔기입니다. 이분이 그 3P 바인더 대표님인데요. 프루덴셜 보험에서 일하면서 연봉 4억을 받았었던 이유를 제가 스토리를 말씀드리면서 이 전략을 좀 이해시켜 드릴게요. 이분이 보험을 판매를 했었는데 엄청 못 팔았던 겁니다. 근데 그 선배 보험을 파시는 분이 엄청 잘 팔았던 거예요. 그래서 조인트 워크라고 해서 같이 이제 가가지고 이걸 배우는 어떤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상을 얘기했었던 건데 이 대표님이 그걸 강규현 대표님이 이제 막 이제 보험을 설명을 한 거예요. 아 이거 좋고 저게 좋고 했는데 계약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한테 아 그러면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거죠. 그 선배는 보험 세일즈를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분이 매너도 좋고 목소리도 좋고 다 좋은데 자기를 안 파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더니 이 보험이라는 게 그냥 보험이 단순히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이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에 따라서 신뢰가 갔을 때 구매를 하게 된다. 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품을 팔기 전에 나를 팔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걸 들었을 때 신뢰가 가고서 이 세일즈가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이건 보험이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었더니 했으니까 그게 계속 판매가 안 됐었던 거예요. 근데 이 강경 대표님이 처음에 이제 보험을 파는 게 아니라 이 바인더를 보여줬대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 바인더는 이런 거고 난 이렇게 살고 싶고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라고 해서 그 다음에 보험에 대한 세일즈를 했더니 연봉 4억의 세일즈맨이 되었다. 이렇게 말했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인문학적으로 조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철학자잖아요. 이 철학자가 옛날에 이 아고라 광장에서 자신을 설득하고 막 주장하고 막 맨날 얘기를 하러 다녔을 거 아니에요. 내 의견이 맞다, 내 철학이 이거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설득을 잘하고 싶으면 세 가지만 기억해라. 세 가지는 에토스와 파토스와 로고스다. 이게 뭐냐면요. 에토스는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감정이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려야 설득할 수 있다. 그 다음은 이제 로고스, 상대방의 논리적인 수치, 근거 이렇게 되어야 설득이 이루어지고 그게 판매까지 되고 나의 의견을 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다.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 이분이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이 세 가지 중에 여기 계신 분은 어떤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채팅으로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어, 논리, 감정, 신뢰 이 중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 어떤 걸 통해서 사람들이 설득되고 어떤 거가 더 매력이 있을까? 한번 채팅을 한번 쳐주실래요? 세 가지 중에 가장 큰 거. 신뢰 맞습니다. 여기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감정도 많으시네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논리는 10%고 감정은 30%고 신뢰가 60%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이 신뢰함으로써 가장 큰 설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를 한번 설득 해볼 텐데
가족이나 친구가 추천해 주는 거, 좋아하는 연예인 추천해 주는 거, 내가 팔로우하고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가 추천해 주는 상품, 책, 강의 사보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그냥 광고 뜬 게 아니라 주변이 알려줬을 때, 그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구매까지 연결되는 게 더 좋은 거죠. 더 믿게 되고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나에게 추천해 주는 거면은 그거에 더 설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스티브님, 이 나를 팔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게 스티브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거. 봐봐요. 스티브님이 인스타그램에 운동 열심히 하는 걸 막 올려요. 그리고 스티브님이 제가 뭐 마케팅 강의, 뭐 스토어 강의 이런 걸 합니다 하면서 막 정보를 막 뿌려요. 그다음에 진짜 좋은 막 블로그 글도 하고 막 해요.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은 스티브님 어떻게 생각을 하겠나요? 신뢰하겠죠? 그리고 스티브님도 본인을 이런 사람이다라고 계속 팔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걸 하고 싶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그리고 또 예를 들면은 자청님, 뭐 여기 계신 분들 좀 알 수 있을 만한 자청님도 나의 어떤 스토리텔링, 뭐 유튜버, 내가 하는 사업을 계속 얘기하죠. 그리고 김승호 회장님, 뭐 켈리체 대표님, 이분들도 책을 통해서 나라는 사람이 누군지 계속 알려주잖아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알고 계시지 않나요? 어떤 사업을 하고, 뭐 김밥을 파시고, 또 어떤 초밥을 파시고, 또 스노우폭스를 하시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단순히 그냥 나의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을 팔고 나라는 사람을 책으로 써서 알렸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하고 있는 말은 신뢰가 가고 이분들이 쓴 책이나 이분들이 쓴 어떤 그런 조언들이 나한테 더 많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정말 쇼폼의 찐팬을 만들 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얼굴 나오는 거 좀 싫어요. 나는 다 못해요. 근데 이게 꼭 얼굴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의 목소리가 될 수 있고요. 캐릭터가 될 수 있고요. 로고가 될 수 있고요. 생각이 될 수 있고요. 스타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어떤 특징을 만들어서 그걸 계속 알려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때 정말 찐팬이 되고 팔로우나 조회수도 꾸준히 늘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도 지금 저를 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 올렸던 영상이 지금 뭐 몇백만 조회수가 계속 노출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의 로고가 보일 테고요. 저의 목소리가 들릴 테고요. 저의 어떤 콘텐츠가 계속 저를 팔고 있는 거죠. 그리고 틱톡에도 저의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강의도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가 왜 쇼폼을 했는지 이제 신뢰가 가면은 제가 하고 있는 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득이 되시고 제가 만약에 새로운 콘텐츠를 올렸을 때 더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고 이제 쇼폼 채널을 해보시면은 전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간단하게 이제 쇼폼을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할 이제 세 가지 정도만 짚고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들 궁금하시는 부분이 이 종류와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 부분만 알아도 좋습니다. 틱톡, 그리고 쇼츠, 그 다음에 릴스. 이 세 개가 가장 크고요. 이 세 개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뭐 다른 새로운 그런 쇼폼 플랫폼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못 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차이점은 뭐냐면요. 틱톡은 1세대 쇼폼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틱톡이 쇼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더 맞겠네요. 그리고 이 틱톡은 약간 챌린지라던가 라이브 기능이 있고 이런 어떤 상품을 팔 수 있는 기능이 좀 강화되어 있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고요. 쇼츠는 이제 유튜브에서 새롭게 시작한 시스템이고 1분 1분 이하만 가능합니다. 이 틱톡은 뭐 5분, 10분도 가능하거든요. 올릴 수 있는 건. 근데 쇼츠는 1분이 넘어가면은 일반 영상으로 분류되고요. 그 다음에 1분 이하의 세로 영상만 쇼츠 영상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릴스도 1분 이하의 세로 영상을 올려주시면 제일 좋고 릴스 같은 경우에는 춤, 노래, 일상 부분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리고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스타그램은 관계 기반 플랫폼이 더 커요. 그래서 내가 팔로워가 없다, 아예 0명이다라고 하면은 릴스는 하지 마시고 틱톡이랑 쇼츠를 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릴스 채널을 만들었는데 노출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세 개의 어떤 플랫폼의 차이점이 있지만 결국엔 공통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세 개의 플랫폼을 모두 이제 운영하면서 가장 성과가 잘 나오는 거, 나한테 잘 맞는 거를 키워가는 게 제일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시작은 틱톡을 먼저 시작하세요. 왜냐하면은 틱톡이 반응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 컨텐츠에 대한 또 반응도가 높고 내가 할 수 있는 주제 카테고리가 넓습니다. 쇼츠는 좀 제한돼 있어요. 쇼츠는 아직까지는 다양성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틱톡을 하고 쇼츠를 하고 릴스를 하는 겁니다. 근데 릴스는 꼭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팔로워가 있다 라고 하면 해도 되는데 팔로워가 없는 상태라면은 틱톡이랑 쇼츠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차피 하나의 영상으로 세 개를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세 개 다 올려보는 것도 저는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하는 게 좀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럼 어떤 주제를 정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먼저 하지 마세요. 그러면은 어렵거든요. 사실 어떤 방향성이 맞냐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주제와 관심 있는 쇼폼러를 10명을 찾아보세요. 그래서 누가 시청하는지, 상위 댓글은 어떤 게 있는지, 잘 되는 이유를 10개를 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거를 거기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처음 시작하는 게 제일 좋은 게 내가 좋아하는 걸로 시작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좋아하는 걸로 시작해서 그냥 끝나잖아요. 하지만 이걸 비즈니스를 연결하려면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걸 먼저 찾고 그 원 안에 있는 것 중에 내가 갖고 있는 걸로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내가 갖고 있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 이런 것을 정해서 주제로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실험을 해야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 시장이 반응하는 게 정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영상 하나 만들어서 빨리 올려보세요.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어떻게 말하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올려놓고선 실패를 분명히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평가하고 또 수정하고 또 실행하고 또 실패하고 또 평가하고 이거를 반복하면서 나만의 것을 찾을 수 있고요. 어떤 걸 좋아하는지 감이 잡힙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감이 있으니까 하나의 영상을 올리거나 하나의 채널을 기획했을 때도 빠르게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그게 좀 어려우시니까 이 부분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빵 터졌어요. 그럼 그게 시장에 반응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밀고 나가야 됩니다. 나만의 포맷이랑 나만의 컨셉을 잡고 포기하지 않고 밀고 나가야 돼요. 1년이든 몇 개월이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연구와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안 되는지, 내가 왜 잘 되는지. 그럼 어느 정도 내가 팔로워가 뭐 몇천 명이든 몇만 명이든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플랫폼 안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만의 시스템과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사실 뭐 틱톡이나 쇼츠가 잘 됐지만 망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와 벗어나서 내가 나만이 갖고 있을 플랫폼, 나의 어떤 구조를 만드는 게 장기적으로 정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내 어떤 홈페이지라던가 아니면 나만의 갖고 있는 어떤 사이트라던가 이런 부분을 마지막에 만들어 보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에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어요. 쇼폼의 비전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비전을 알고선 실행할 때 도움이 되는 전략 두 가지를 말씀드렸고, 이제 쇼폼을 할 때 가장 궁금한 거를 팁을 알려드렸고요. 마지막 이제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거는
제가 오늘 1시간 동안 이렇게 지도를 보여드린 거예요. 이 쇼폼이라는 보물이 있고 여기에 대한 과정이 이렇다라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나 또 도전해 봐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겁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많은 장애물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도 있을 거고요. 영상을 올렸는데 너무 힘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각대로 안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마다 이 지도를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저희가 목표랑 지도가 있으면 여기 여정까지 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지도가 없으면은 우리는 포기하고 멈추고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쇼폼뿐만 아니라 뭐 SNS 비즈니스라던가 뭐 마케팅이라던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했을 때 항상 이 지도를 보는 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면은 또 제가 이 강의를 통해서 2년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좀 가이드도 해드리고 또 도움이 되는 거, 또 그런 것을 좀 잘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여기 계신 분들에게 조금 혜택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제가 프로젝트를 하나 하고 있는데 쇼폼을 시작하거나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같이 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제가 홍보를 다 했는데 한 몇 분 조금만 자리가 남았었어요. 10명 정도. 그래서 혹시나 관심이 있는 분은 요거를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선착순 10명에게만 드리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강의가 끝나고 제 채널에 들어가서 필요하신 분은 요거를 이렇게 한번 신청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1시간 동안 강의 너무 잘 들으셨고요. 이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 쇼폼의 블루오션 기회를 잡고 수익까지 잘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고 간단하게 Q&A 진행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Q&A 혹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스티브님? 네. 잠시만요. Q&A 조금 시간 될 때까지 좀 설명해 궁금하신 드리고 거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있으신가요? 아까 막 질문 많았던데 채팅 네. 보니까 제가 뭐 뭐 재가공하는 거는 이런 거 저작권 문제가 없나 이런 얘기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럼 골라서 해드리면 될까요? 아니면 어떻게? 또 네, 이거 답변해 스티브님이 주시면 될 것 골라주시나요?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쭉 질문 올려주시면은 네. 제가 그 질문 중에 몇 개 고르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쭉 한번 올려봐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 알려주셨을 때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연구한 거를 더 담으셨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발전한 걸 좀 담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제 공개 안 하고 혼자 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분명히 저작권 문제나 이런 거 물어보시겠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네요. 저작권 부분은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저작권은 어떻게 되냐면요. 이 쇼폼 콘텐츠에 대한 어떤 특성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쇼폼 같은 게 잘 됐던 이유가 공유거든요. 근데 틱톡 내부에도 이어찍기, 같이 찍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미 있는 콘텐츠를 내 거랑 합쳐가지고 새로운 콘텐츠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재창작이라는 기능이 커요. 그러니까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걸리면서 뭐 영상이 내려가거나 아니면은 영상이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쇼츠는 더 뭐랄까 하라고 붙들어 줍니다. 예를 들면은 이 영상을 내가 리믹스해서 다시 만들어요. 아니면 챌린지로 이 노래를 또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공유가 돼서 더 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게 초기 시장이니까 이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걸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사실 플랫폼 입장에서도 이 짧은 콘텐츠를 저작권으로 잡기가 정말 어려운 거죠. 근데 이게
시장을 성장하면서 이게 조금 더 잡혀가는 단계고 아직까지는 저작권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지만 좀 조심해야 되는 건 있긴 하고 그리고 사실상 그 창작자 입장에서 내 컨텐츠가 다시 재창작이 되면 더 좋게 되면서 원래 있었던 영상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약간 이게 쇼폼 콘텐츠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그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약간 뭐랄까 무법지대다? 그리고 거기서 먼저 하면 된다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이 플랫폼 내부에서도 그거를 제한을 하거나 어떤 규정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이제 좀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저 질문을 한번 추가적으로 제가 네네. 사람만 붙여볼게요. 네, 한번 붙여봐 주세요. 네, 그 살 붙여드리면은 여러분들 재가공을 되게 이제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되게 블로그 강의도 재가공을 해 내가 뭐 무언가 습득을 해가지고 내가 성과를 내고 거의 일부분의 내용 50%가 똑같다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바퀴를 뭐 재발명할 필요 없다 가져다 쓰면 된다라는 형식을 여기에 사실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는데 썬가이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되게 아직까지 여기가 무법지대해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제가 했던 방식을 그냥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기존에 잘 되었던 영상들에 대해서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출처를 댓글이나 영상 하단에 넣으면은 신고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작권 침해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뉴스픽 파트너스나 이렇게 수익화하는 방식을 알려주셨는데 저도 테스트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쇼츠를 많이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대부분 뉴스픽 파트너스로 수익하시는 분들이 그 아까 더우인에서 몸매가 이쁘신 분들 여자 영상을 다 끌고 옵니다. 그런 다음 유튜브 쇼츠에다 올려요. 그런데 이게 왜 무법지대냐면은 국가가 다릅니다.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로 조회수를 쫙 빨고 밑에 뉴스픽 파트너스를 달아버리거나 내 상품을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은 국가 간의 이제 약간 다른 문제다 보니까 네, 정말 무법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저도 그렇게 해서 좀 달달하게 수익을 냈는데 여러분들도 해보시면은 분명히 이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뭐든지 그 허점이 있거든요. 네, 선점하는 게 진짜 결국엔 승자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저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더 알려드리면은 안 될 것 같기도 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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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안 됩니다. 제 노하우라서.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창작자 입장에서 더 좋나라는 걸 생각하면 좋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싸이라던가 아니면 제시라던가 이 틱톡이나 쇼츠에서 영상이 엄청 많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싸이고 내가 제시라면은 전 더 만들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 노래가 더 홍보되고 내가 더 잘 될 거고 이게 당연한 거잖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도와주는 부분에 개념으로 대해서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작권 부분이 조금 더 저는 좀 풀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또 질문 한번 하시면 또 몇 개 하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아까 한번 찾아볼게요. 아까 질문에도 누가 네, 적으셨는데 이 세 개의 채널을 다 똑같은 영상을 올려도 된다고 했는데 네, 최근에 그 인스타에서 뉴스 기사 제가 봤는데 네, 인스타가 이제 그 틱톡에서 하는 것들을 이제 막겠다. 이렇게 네, 기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할 때 이제 저는 그 틱톡 그거를 예를 들면 이제 다른 것들을 이용할 때 틱톡이라는 이제 그거를 삭제를 시키거나 이제 그렇게 해서 올리는데 예전에는 그냥 그게 다 이렇게 올려도 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똑같이 올리더라도 마크 이런 거나 이런 거는 다 지우고 올려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네네. 틱톡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그 틱톡 영상을 받으면 마크가 달리게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 영상을 뭐 이제 뭐 릴스나 아니면은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그거를 뭐 수익을 안 준다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네. 근데 그거를 마크를 없이 다운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다운을 받아서 올려도 되고요. 사실 내가 제작을 해서 올린 영상이면 그걸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원본이 있고 내가 먼저 릴스에 올리고 틱톡에 올리고 쇼츠에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그걸 같이 올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사실은. 네네네. 네, 네네네. 그런 게 있고 만약에 다른 영상을 내가 조금 더 재편집하고 싶다 했을 때 그 어플에 틱톡 다운로드 치면은 그 어플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음. 그거를 보시면은 내가 그 마크 없는 영상을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그런 네. 부분을 좀 생각하시면 될 것 아 같아요. 네. 아 그래서 그리고 제가 캣 이미 그런 네. 쇼폼 크리에이터들은 세 개 다 운영하고 있어요. 아. 저는 이제 캣컷이나 이제 몇 가지 이제 그런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네네. 사용하면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운할 때 틱톡 없이 이제 다운하겠냐고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네. 것들은 또 안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본 영상이 있으면 이제 다른 건 그냥 올려도 되는데 혹시 이제 틱톡 있는 것들을 올리면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막는다 뭐 이렇게 기사화된 것 같아서 그래서 다시 여쭤본 거예요. 네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그 똑같은 영상을 릴스하고 틱톡에 올렸는데 결과가 완전 다르더군요. 플랫폼마다 선호하는 장르가 달라서 그런 건가요?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이게 제가 쇼츠에서 엄청 잘 된 거를 틱톡에 올리면 틱톡에 안 될 수가 있고요. 틱톡에서 엄청 잘 된 걸 쇼츠에 올리잖아요.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플랫폼마다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제가 플랫폼대로 올려본 다음에 그 플랫폼에 맞는 걸 몰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틱톡에 잘 맞는 주제고 영상에다 그럼 틱톡을 쭉 파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내가 실험을 해보면서 하는 거죠. 틱톡은 팔로워 늘리는 방법이 있나요? 틱톡은 선팔을 안 하고 있어요. 틱톡은 선팔을 안 해도 됩니다. 인스타그램은 내가 먼저 찾아가서 댓글 달고 선팔하고 하면 이게 교류가 되면서 퍼지잖아요. 근데 틱톡은 안 그래도 돼요. 쇼츠도 안 그래도 됩니다. 근데 인스타는 그래야 되는 게 조금 있다고 생각하지만 틱톡이랑 쇼츠는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 좀 답변 드리고요. 아 그리고 강사님 이제 그 강의하시잖아요. 아까 네네. 네 홍보하셨는데 거기 이제 과정 안에 쇼폼이라든지 이것들을 잘 올리는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는 거죠? 그거 알려주시는 거죠?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제가 전자책을 판매하고 있는데 네. 그 전자책에 쇼폼을 잘하고 영상을 어떻게 만들고 이거 다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전자책을 읽으신 분이 피드백이 이거를 실행하기가 좀 어렵다. 기초적인 걸 알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그 프로젝트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프로젝트 28일 프로젝트는 시작하는 부분을 도와드리고 기능적인 부분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프로젝트를 하신 분에게 제가 전자책을 무료로 보내드리거든요. 제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를. 그러면 그 부분이랑 좀 연결해가지고 조금 더 시작은 어려운 분들에게는 시작 쪽으로 제가 좀 조언을 드리고 아니면 이미 시작하신 분에게는 이런 어떤 전자책에 갖고 있는 그런 어떤 노하우라던가 아니면 인사이트를 좀 전하는 쪽으로 좀 진행할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질문 주시면은 하나, 두 개만 받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 있을까요? 한번 올려주시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뭐 정보 유출에 대해서 많이 질문 주시는 것 같은데, 정보 유출이요? 네.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중국 틱톡이 이제 미국에 판매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없어졌고 사실 제가 그 틱톡 담당자분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틱톡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에게 물어봤었어요. 사실 이 틱톡이라는 게 좀 반중 감정이 있고 그런 정보에 대한 그런 게 좀 있지 않냐 그런 거에 대해서 실제로 직원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사실 더우이는 중국 거라서 중국의 어떤 거에 엄청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미국 중심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틱톡이 미국에서 가장 잘 되고 있는 플랫폼이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스탠다드로 미국의 어떤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만큼 염려가 크진 않다. 그리고 미국 사람들도 이미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 이게 글로벌 하기 위해서 그런 문제가 있다면 틱톡은 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보 문제 같은 경우도 더 기준을 정확히 하고 투명하게 할 거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다라는 좀 개인적인 입장입니다. 질문이 좀 되셨을까요? 네.
그러면은 정리 이제 스티브님이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골라주거나 아니면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떠신가요? 네. 그 개인정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네. 사실 은행도 개인정보 털리잖아요. 그리고 이 좀 가려진 세상을 보면요. 개인정보를 빼내서 파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진짜 온라인 세계를 몰랐을 때 이제 그때 당시에도 틱톡이 진짜 초기였을 때도 이 개인정보 얘기가 많았는데 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보이스 영화에서 보면요. 개인정보는 사실 인터넷에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세계를 들어오는 순간 개인정보는 그냥 보호받는다는 것 자체를 일단 어느 정도는 내려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이트 해커랑 해커가 있기 때문에 다 뚫고 막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느 정도 감안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은행 또한 그렇게 철저하게 보완하지만 뚫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썬가이드님이 지금 이제 조만간 시작하실 챌린지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링크 혹시 썬가이드님 여기 한번 올려주실 수 있나요? 채팅창에? 제가 한번 근데 이게 네, 금방 인원이 제한돼 있어서 진짜 10명만 받을 거거든요. 근데 네네. 지금 벌써 시청하신 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채팅방에 한번 네, 올려볼게요. 선착순이라고 하니까 사실 네네. 뭐 이번에 참여 못하신 분들은 네네. 다음번에 또 썬가이드님 채널 그렇고 그렇게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 단톡방도 제가 그 브로드웨이 채널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피보팅 참여하고 계신 1기 분들이랑 2기 분들은 제가 어차피 내일 강의의 쇼폼이랑 그리고 플랫폼으로 어떻게 판매 전략을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보팅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적으로 지금 뭐 유료 강의 참여 안 하신 분들 중에서 나 쇼폼을 하고 싶다. 근데 내가 오히려 브랜딩을 쇼폼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내가 좀 채널 성장을 빨리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자책이랑 되게 구성을 너무 잘 해놓으셔가지고 여기 올려주셨네요. 여기 네, 지금 참여하시면 올렸어요. 네, 신청 페이지에 올려드립니다. 될 것 그래서 같습니다. 만약에 안 되시면은 제가 나중에 정확히 다시 할지는 고민은 하고 있거든요. 사실 전자책 하시는 분들의 피드백으로 해보고 싶다고 한 거라서. 근데 아니면은 저희 네. 브로드웨이 톡방에서 따로 하나 만들어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특별 제작? 그것도 한번 그렇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전자책 어떠신가요? 하신 분들을 위해서 했는데 브로드웨이 계신 분들을 대상으로 네. 저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참여하고 한다고 했었을 때 되게 요즘 톡방에서 저 특강 안 하고 되게 조용했는데 또 활기도 생길 것 같고 아시다시피 진짜 저도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영상 하나 만드는데 되게 많은 시간이 들어갑니다. 음. 그래서 최근에 이제 1일 1 릴스 하면서 만들면서 슈츠 올리고 틱톡도 올리고 하고 있는데 뭐 기본적인 유튜브 영상도 되게 이제 시간을 줄이고 있어요. 저도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도 내가 아무리 좋은 정보여도 무조건 1.5배속으로 보고 음, 보는 시간이 5분이 안 넘어가요. 진짜.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건 그냥 유튜버는 무조건 누워서 보는 거다. 내가 아무리 막 되게 좋은 거 알려줘도 8분이 넘어가면은 안 봐요, 사람들이. 그리고 제가 블로그 옛날에 올렸던 영상 중에 10분이 넘어가는 게 있어요. 조회수 제일 안 나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그래요. 아무리 좋은 정보여도. 그래서 대중성을 따라가야 되고, 진짜 트렌드에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다르게도 수익하는 방식. 진짜 사실 저도 가장 어려웠던 게, 아직까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게, 이 강의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 컨텐츠를 만든다? 사실 마음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인스타도 그렇고 유튜브도 그렇고 틱톡도 그렇고 마케팅 관련한 강의에 대한 이런 반응도가 플랫폼에서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뭐 아까 보여줬던 것처럼 진짜 뭐 지구방위대라든지 뭐 최근 유행하는 거 뭐였죠? 그게 있어요. 장기야 노래도 엄청나게 또 최근에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그런 조회수나 사실 내가 하는 게 만약에 어떤 판매 업종이다 혹은 내가 강사다 했을 때 그 조회수랑 절대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달라요 카테고리가. 그래서 조회수가 그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거에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냥 그거는 내려놓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막 스토어에 대한 거 뭐 푼다고 해도 그 조회수가 그렇게 안 나옵니다.
아, 톡방 주소도 올려달래요, 썬가이드님. 네, 톡방 주소하고 이제 마무리하니까 제가 그 채팅방에 톡방 주소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은 저 톡방 주소까지 해가지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안 들어가 있네. 나도 들어가. 네. 저도 안 들어가. 아,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너무 네, 여러분들, 마지막. 맞다. 네. 제가 잠시만요. 제가 호스트를 받아왔나요? 호스트 드릴게요. 네. 네. 여러분, 오늘 녹화본 영상은 여러분들 녹화본 영상 같은 경우에 좀 늦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되게 좋은 강의였는데, 네, 이해는 합니다만 놓치신 분들 어쩔 수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참여하셨기 때문에 이 녹화본 영상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브로드웨이 채널 제가 홈페이지가 있어요. 채팅창에 올려드릴 거니까 여기에 녹화본을 제가 빨리 올려드리면은 되게 썬가이드님 같은 경우 지금 되게 좋은 강의를 해주셨잖아요. 강사는 리뷰를 먹고 삽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리뷰를 먹고 살아요. 진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강의를 보고 느끼신 점 그리고 얻은 인사이트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최소 5줄 이상 적어 주시면은 제가 그분들 대상으로 녹화본을 제가 일부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사이트에 올려놓을 거고요. 여러분들의 미션은 제가 녹화본 올려놓은 다음에 여기에 이제 리뷰를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바로 리뷰 작성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올려주시면 제가 올려드리고 신청하시면은 승인해 드리면 보시고 리뷰를 작성해 주세요. 그래서 리뷰 작성하신 다음에 이렇게 해드릴게요. 리뷰 남기는 방법. 오늘 배운 점, 느낀 점 그리고 5줄 이상 작성해서 일단 브로드웨이 단톡방에 남겨주세요. 이렇게 제가 폼이랑 공유를 해드릴게요. 일단 여기 사이트 일단 가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다 녹화본을 보실 수 있게 좀 편하게 보시기에 이렇게 단톡방 주소요? 썬가이드님 단톡방 주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닌가? 맞죠? 여기 네 올라와 있네요. 네네, 보내드립니다. 브로드웨이 단톡방도 안 할, 트레이닝 같은 경우 브로드웨이 단톡방도 안 계시는구나. 지금 벌써 단톡방에서도 막 놓쳐서 아쉽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오늘 진짜 너무 좋은 내용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그 브로드웨이 자체에서 썬가이드님 그 챌린지 하는 거는 네네. 얘기 나눠 저랑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유를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참여율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선착순 아까 신청하신 분들은 그냥 썬가이드님 먼저 하셔도 됩니다. 선착순이 들으셨으니까 그것도 또 운이죠. 근데 벌써 본인들 많이 신청해 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강의를 마무리 지겠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너무 오늘도 고생 너무 잘 좋은 들어주셔서 강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저도 계속 발전하면서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것도 계속 나눠드리고 또 같이 또 윈윈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썬가이드님도 정말 기버세요, 여러분. 진짜 인사이트가 엄청납니다. 저희는 실제로 뵈가지고 저는 알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모르실까봐 네, 저희는 그래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늘 금요일 강의 1시간 반 정도 해주셨는데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수업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 나가시면 제가 종료할게요. Hey, Delilah, dancing like in New York City. I'm 1,000 miles away, but girl, tonight put it on. Let's get it started in here. Let's get